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형용사편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가볍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냐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하고 조금 풀어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완전 품사의 문법적인 요소니까. 근데 이제 간혹가다 보기에 같이 나오는 게 형용사냐, PP냐, ING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종류. 자, 저번 시간에 했죠? 전체 한정사, 한정사, 일반 형용사 얘네들을 배열하는 순서. 그리고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런 걸 묻는 문제, 그리고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문제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얘네 3개가 어휘랑 맞물리면서 난이도를 꽤 올리죠. 그래서 문제 하나만 일단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possible은 자,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말았으니까 좀 해볼까요? It is possible to rain이냐 아니면 able to rain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는 possible이죠. 근데 I am possible to go예요? able to go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가 답이 됩니까? able이 답이 되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possible은 이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세 능력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나 이런 요인들, 환경적인 거, 상황적인 거. 그런데 내가 갈 수 있어요. 이건 I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가 할 수 있다, 없다.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able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될 수 있어? 이거 possibility가 있는 거예요? ability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possibility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possible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전치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전치사가 for네요. 그랬을 때 be responsible for 라는 수거가 이렇게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possible 여러분들 교재 560페이지. 그 다음에 responsible. 자, 여기 possible하고 able 구별하는 내용 나오죠? 지금 교재에. 자, 그렇게 하고 responsible 보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 지금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답이 된 거고요. trustworthy라고 하는 단어는 자,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worthy가 이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너한테 사람한테 쓰는 표현은 아니고 뭐 어떤 이제 뭐 제품이나 평가할 때 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믿을 수 있는. 자, 그다음에 powerful. 자, 사람이 이제 파워풀해요. 사람이 그럼 힘이 세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파워풀 같은 경우는 전치사 for를 데리고 다니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아까 배운 걸 이용해서 풀어보겠는데 주어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너랑 너는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관련 전치사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be able to 두고 be capable of ing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제일 먼저 문제를 보자마자 자, 사람 형용사야, 사물 형용사야 이런 걸 봐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치사를 보면서 너는 언제 누구 왔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답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ble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be able to do 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자, 여러분들 possible 넘어가서 capable로 와야 되는데 capable은 안 넣어놨나요? 안 넣어놨네. capable 여러분들 교재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capable은 사람이 뭐뭐 할 수 있는 한 유능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까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 자, 예, capable of고 able to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아이고 정신없다. 자, 얘가 customers가 뭐하는 customers예요? 구조 분석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자, to 무엇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해서 자, A, B, C, D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to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사람이 비동사가 나오면서 to 전치사거든요. 얘랑 관련 있는 게 여기에 하나밖에 없네요. subject. 자, 근데 paid가 나오려면 물건 값이나 이런 것들이 paid가 되는 거지. 사람이 이제 paid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necessary. 그러면 이 사람은 necessary하고 저 사람은 necessary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쓰지 않겠죠. exposed도 마찬가지죠. 노출이 되는 건데 to. 자, 그런데 subject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나는 subject를 알아. subject가 주제야. 그건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고요. 토익 시험의 subject는 주제라는 뜻으로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토익 시험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토픽이나 비즈니스 영어니까 혹은 어젠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토익에서 subject는 왜 출제됐을까요? 이걸 공부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본 단어하고 그 단어를 아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subject를 많이 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험에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신 건 아니거든요. 자, subject 한번 보죠. 몇 페이지? 732페이지. 자, 가사명사로 주제, 과목이란 뜻으로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그럼 뭘로 나온대요? 실제 시험에선? 자, 형용사로 be subject to. 자, 무엇의 대상이 되다, 무엇의 관건이 되다 그랬을 때 뭐 여기 쭉 예문들이 있네요. 그리고 동사일 때 subject A to B, A를 B에게 넘기다. 그 얘가 명사로는 출제된 적이 없고요. 형용사나 동사로 출제된다. 아까 문제로 돌아가면 사람이 무엇의 대상이 됩니까? 자, 지금 페이먼트를 제때제때 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페이를 받는 게 아니죠. 돈을 내야 되는데 제때 안 낸 사람한테 돈 줘요? 그건 아니고요. 자, 돈을 내야 되는데 딜레이 된 사람들한테는 연체료의 대상이 된다. 연체료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문제 이제 하나 더 풀어보실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자, 이게 뒤에 뭐가 보이고 있느냐? years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일단 next를 조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 next year는 있고요. 그쵸? the next year, 내년. next years 이딴 건 없습니다. 왜? 내년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내년이죠. 내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next 2 years, 다음 2년 이건 되죠. 근데 배열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to next years가 아니라 next 2 years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무엇을 묻는다? 배열을 묻는다. 뭐를 먼저 써야 돼? 뭐를 나중에 써야 돼? 이런 배열을 묻는다고요. 그래서 next years는 없습니다. 근데 내년, next year 있고요. 다음 2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o의 위치를 바꾸셔야 되겠죠. 다음 consecutive. 자, consecutive나 아니면 subsequent가 연속되는, 자, 이어지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라고 해서 자, 뒤에 기간명사, 복수명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만약에 second가 나왔으면 second, 자, consecutive 뭐가 됩니까? 이어에 얘는 s가 붙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십니다. 앞에가 지금 to가 나왔기 때문에 years에 s가 붙은 거죠. 저게 만약에 second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면 복수가 나오지만 first, second, third 이거는 복수가 안 나옵니다. 왜? 예를 들면 3등한 사람이 3명입니까? 1명입니까? 3등한 사람은 1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기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단수가 들어와야 된다. 이것도 조심하십니다. constant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얘는 연달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꾸준히, 그러면 꾸준히 2년이 아니라 2년 연속 상을 받았다든지 지금 보시면 드롭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발생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deliberate 얘는 사람이
신중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deliberation 쓸 수 없죠. 근데 지금 문제 풀 때 보면 용어가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종류로 통일돼 있든지 사람 형용사, 사물 형용사, 상태, 동작 이런 판단의 단위를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next. 자, 여러분들 교재 4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next 하면서 이렇게 쭉 쓰임이 있는데 시간 명사와 함께 쓰이면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나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consecutive 하면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죠? 3 consecutive days 이렇게 떨어지고 fourth month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constant는 변함이 없는 꾸준한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deliberate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94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사람이 여기 밑에 동사로 심사숙고하다, 형용사로는 신중하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서 사람과 관련된 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제 또 형용사 문제인데 형용사가 단순히 단어 뜻을 외우는 거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형용사가 뭐에 관련된 거에 어렵습니까? 전체 안정사, 한정사, 일반 형용사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most, 자, some, many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수량의 형용사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most가 대부분이야.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얘가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또 어부까지 나왔어요. 어부.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면 most와 the most를 어휘만으로 푸시기 힘듭니다. 자, one of the books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책들 중에 한 권. some of the books 그 책들 중에 몇 권. 그럼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수사나 혹은 수량의 형용사가 나와야 하며 그래서 여기에 답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most가 오늘 답이 되는데 the most는 왜 안 돼요? 자, the most는 수량의 형용사가 아니죠. 자, 이게 만약에 수량의 형용사였으면 한정사로 들어가는데 관사도 한정사고 most도 한정사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한정사를 해? 내가 일반 형용사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건 최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일반 형용사를 동반하게 되죠. mostly는 대부분이라는 자 부사고요. 그 다음에 almost도 부사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수사나 수량의 형용사라고 그랬지. 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almost의 뜻을 모르느냐? 여러분들은 almost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왜 틀렸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almost의 뜻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almost 대개 대부분 혹은 mostly 대개 대부분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영어의 기본은 한국어가 아니죠. 영어라는 건 8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옮겨서 푸니까 얘도 말되고 쟤도 말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 자체에 충실하다 보면 품사 단위로 사고하게 되죠. 그랬을 때 mostly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부사라는 게 떴어야 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mostly의 뜻이 뜨기 때문에 자꾸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자 459페이지의 most를 보면 여기에 이제 7상급 형용사일 때 the mos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most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most 보세요. 자, almost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인데 딱 봐도 뭐부터 떴습니까? 부사야 이것부터 띄우죠. 뜻을 먼저 띄우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보면 부사야 이것부터 띄우고 들어옵니다. 자, mostly도 지금 표지어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면 우리가 여기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receive 받아요. 자, 그런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겠죠. 혜택. 근데 abnormal은 왜 안 돼요? 자, outstanding,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만한 단어 promising 이런 단어 알만한 단어들이죠. 이게 만약에 unusual이었으면 오늘 답입니다. 근데 abnormal이어서 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normal이라는 건 그러니까 normal과 우리가 usual부터 한번 볼게요. usual과 normal이라는 단어를 보면 normal은 자 정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이런 뜻이고요. 자 usual은 무슨 뜻이냐면 일상적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대로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네가 음식점에 갔어. 음식을 주문해 평소에 먹던 것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normal이라고 안 하고 as usu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게 정상적인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 한 걸 달랍니까? 평소에 먹던 걸 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normal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He's a normal guy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정상적이고 무난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어로 와보죠. abnormal은 정상적이거나 무난하지 못한 거니까 ab가 붙어서 무슨 뜻이 됩니까? 나쁜 뜻이 돼요. 그래서 abnormal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미친 거죠. 고장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benefit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근데 unusual은 좋은 뜻, 나쁜 뜻이 없어요. 평소와 다른 거니까 평소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이런 게 다 unusual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unusual이 있었으면 오늘 답인데 자 오늘 abnormal은 답이 될 수 없다. abnormal은 미쳤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뜻, 고장난 이런 뜻이다. outstanding 좋은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답이 되는데 promising은 왜 안 돼요? 자 promisin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쓰고요. 그 사람이 매우 promising해요.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이 굉장히 전망이 밝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benefit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어떤 혜택을 받아요. 앞으로 전망이 좋은 혜택을 받아요. 지금 투자합니까? 미래에 받을 거예요? 지금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미래의 전망이 밝은 혜택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미싱은 어떤 투자 미래를 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 미래를 보고 뽑죠. 이렇게 사람이나 투자 이런 데다 쓰는 거지 보너스에다 프로미싱 이딴 단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월급에 프로미싱이란 단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abnormal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을 텐데 16페이지 자 normal의 반대말로 비정상적인, 고장난, 나쁜 뜻입니다. 나쁜 뜻,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outstanding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돈에 붙으면 미지급금이란 뜻이 되고 자 그냥 일반적으로는 뛰어난이란 뜻이 되죠. promise 약속하다에서 나와서 promising을 빼줘야지 왜 promise가 나왔어? 자 표제어가 promise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걸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일을 promise는 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promising은 뭐하고는 답이 될 수 없다? benefit하고는 답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금 형용사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냥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 분석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 중에서도 한정사야, 일반 형용사야, 뭐 언제 누구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 이런 거 신경 쓰시고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런 거 신경 쓰시고 관련 전치사 신경 쓰시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